정부가 빚수령에 빠졌습니다. 부채 축소 특단 조치 나설 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다주택자들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부자 감세를 펼친 결과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놈의 부채 축소를 얘기합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저 부채 축소는 뭡니까? 복지 혜택 줄이고 세금 더 늘리겠다라는 수작질입니다. 결국은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 보통 사람들은 더 수렁으로 떨어뜨리겠다라는 개수작입니다. 저런 정부를 만든 이제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을 괴물로 만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들이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국민의힘, 저 보수의 그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었어요. 썩고 대져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잘못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물론 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을 그렇게 떠받들면서 부동산 거품을요 4배 5배를 폭탄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이렇게 멸망을 앞당긴 주범들이죠. 참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동산 교란 세력들을 비호해주고 덮어두고 나 몰라라 했던 문재인,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이 만든 문재인의 후계자 윤석열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누가 만드느냐, 대통령을. 문재인이 만들었죠, 문재인이. 문재인이 만든 후계자가 윤석열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윤석열과 문재인은 한 몸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진보다 좌파다, 진보다 보수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요, 보통 사람들, 서민들을 뜯어먹기 위한 그들은 철저히 기득권들이다. 잘난 놈들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다 헤쳐먹는 쓰레기들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더 많이 듭니다. 화가 나는 거죠. 경제위기설, 원래 경제위기입니다. 부동산, PF, 고금리, 고물가, 이미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요, 절대로 괜찮아질 수 없습니다. 왜 괜찮아질 수가 없습니까? 왜? 이미 저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지내고 있고 더 무지막지하게 서민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더 책임을 전가시킬 계획들을 다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들, 이제 공무원들 월급이 제대로 안 나가고 수당이 밀리고 있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재정 확대에 여력이 없는 정부랍니다. 가계부채가요 이미 역대 최대입니다. 앞으로 답이 없죠. 이렇게 계속되다가는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라 꼴이요. 괜찮아지겠습니까? 국가별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뭐 50몇 프로 나가면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더 우려스럽고 더 무서운 건 뭐다? 증가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라는 겁니다. 국가 채무가 50%를 넘어서고 60% 이유가 되고 저수산이 되고 하면 지금요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많이 충격적인 거죠. 꽤 무서운 일입니다. 상대적으로요 다른 선진국들은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채 축소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어요. 왜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 이미 게임 오버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이는 또 재정 확대를 통해서 뭐 전국민 보조금을 주니 어쩌니 이러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지금요 뭐 지역화편이 뭐니 아이 좋기도 하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과연 지금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될 시기인가 라는 고민 생각들이 또 든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합니다. 앞으로 나라의 꼴은요 더 엉망이 되고 더 몰락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가 감당 안 되고요 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과일 하나도 맘 놓고 못 먹는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면 견딜 수가 있을까? 견디기 어려운 거죠. 지금 국제유가는요 개폭등할 거고요 환율도 올라갈 거고 이래저래 좋은 이제 요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요 나라 꼴 개판되는 거죠. 이미 지금 이제 개판되어 가고 있고
나라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그가 역적입니다. 고유가 고화물에 물가 컨트롤 안 되는 거죠. 그냥 놔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그냥 내려놨어요. 놔버렸다라는 겁니다. 포기한 거죠. 일 안 하고 있어요. 일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일하지 않는 놈들 입만 나불나불 대고 떠들어대는 놈만 자리에 앉혀놔서 나라가 더 개판되고 있어요. 이복현 같은 놈을 금융감독 원장에 앉혔어요. 뭐 하겠습니까? 해쳐먹겠다라고 그냥 대놓고 그냥 한 거잖아요. 저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기 뭐 최상목이라고 하는 놈, 저 뭡니까 저? 기획재정부 장관요. 참 나라의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의 도둑들이. 그 도둑들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나라가 나아질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물가는요. 더 엉망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 비폭탄요. 맨날 말만 하는데 저 폭탄 안 터지겠습니까? 터지죠. 터질 밖에 없어요. 답 없어요. 그냥 엉망되는 겁니다. 다중채무자 173만 명. 연체율이 뭐 1.1% 증가. 저런 얘기 아무리 나와도요. 사람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뭐 그냥 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죠. 서민들은 다 죽어라. 다 뒤져라. 어차피 니네들 노예들 죽으면 또 데리고 오면 된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외에서 해외 노동자들 수입하면 돼.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취약차주요, 다중채무자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뎌지겠냐라는 겁니다. 견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괜찮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고, 좀 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얼마나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텐데 두려운 생각들이, 겁이 더 많이 나죠. 앞으로 더 정신 차리고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참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더 들죠. 누가 뭐라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더 우려하면서 좀 더 염려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